자, 보겠습니다. 쟤 방해 안 하지? 쟤 뭐 하고 있니 지금?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있어? 그래. 자, 볼게요. 자, 화자와 정서인데요. 먼저 우리가 정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상황부터죠. 자, 상황과 정서는 유기적 반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황은 우리가 자, 긍정보다는 자, 부정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 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인과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 정서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마이너스면 정서는 마이너스. 물론 긍정적 상황도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부정적 정서. 그래서 우리는 정서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자, 읽어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볼게요. 자, 개념 1. 연민의 정서가 자, 나타난다. 자, 정서란 자, 밑줄 마음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뜻한다. 설명 1. 정서는 정서 동그라미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밑줄 쳐 일정한 상황 조건 속에서 빚어진 현상, 즉 다시 말하면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되는 반응은 자, 첫 번째는 정서적 반응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태도적 반응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태도적 반응에서 우리가 노력을 우리가 이따 배우셔야 될 겁니다. 노력. 그래서 노력이 없고 있고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극복 의지로 간다는 거. 이때 우리가 팁 하나 더 드리면 이 극복 의지라는 태도는 반드시 부정적 상황에서만 나오는 태도입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상황에서만 나오는 태도가 바로 극복 의지다. 이렇게 우리 잡아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서를 파악할 때는 자, 일단 화자가 주목하게 된 대상을 찾고 나오잖아. 상황을 잡아줘야 된다고.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상황에다가 세모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참고 보니까 정서의 구체화, 그 다음에 정서의 심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정서를 심화한다는 것은 끊어. 정서를 진하고 강하게 강조한다는 뜻이다. 자, 밑줄 치세요. 모든 문학은 정서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정서의 구체화 혹은 정서의 심화라는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선지라는 얘기야. 알겠지? 판단 내리지 말란 얘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백석의 8원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기 그 소시민 화자, 지식인 화자 설명했었지. 일제강점기에서. 아마 정원이 못 들었을 거예요. 그지? 그거 한번 자, 가볍게 복습한 차원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녀석 하루 종일 잤어. 저기서 하루 종일 잤어. 하루 종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 자율배식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수북하게 쌓아놨거든? 수북하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먹다가 그만두고 좀 자율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다 처먹고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잤어. 야, 난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하루 종일 자더라고. 하루 종일. 자, 너무 웃깁니다. 집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있어. 너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건 내가 눈을 뜨잖아? 그럼 얘가 우리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기도 눈을 떠요. 그 눈 마주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아무튼 좀 웃긴 녀석이야. 자, 갈게요. 자, 부조리 현실입니다. 부조리 현실, 역사적,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두 가지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요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석을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화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소시민 화자. 자, 소시민 화자일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당연히 땅이 없고요.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겠죠. 자, 가난하니까 당연히 유랑할 거고요. 자, 그래서 가족 해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냐면 민족의 순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민족의 고달픈 현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지식인 화자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화자를 먼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시를 보고 나서 이 시의 내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럼 주제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결국, 좀 더 가자. 자, 지식인 화자일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죠? 요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갑다에서는 당연히 따뜻하다로 가게 되고요. 자, 어둡다에서는 밝다. 자, 거세다에서는 당연히 생명력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시어들 같은 경우는 여긴 보통 이제 따뜻하니까 봄. 그렇죠? 자, 요렇게 많이 돼서 봄이나 뭐 태양. 자, 요런 방식으로 나오고요. 밝다 가니까 당연히 이제 아침. 요렇게. 생명력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꽃입니다. 꽃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러고 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 유랑, 가족 해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만 나오게 돼요. 그럼 주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주제는 바로 이제 광복이나, 자, 독립에 대한 어떤 염원,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자, 중요한 포인트 갈게요. 이 둘의 태도적 기준이 바로 뭐냐면, 자, 의지예요. 자, 얘는 없고요, 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상 전환은 지식인 화자일 경우에 보통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볼, 자, 백석의, 자, 8원, 자, 서행시초는 읽어가시면서, 자, 요런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자, 요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가느냐. 그렇죠?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백석을 한번 볼게요. 백석은, 자, 시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보통 이제 보기를 던져주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백석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혈연 공동체에 대한 희구, 이걸 묻습니다. 또 음식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혈연 공동체 희구라는 표현을 예전에 기출에 썼어요. 이거 그냥 향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왜? 고향이 해체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기 옛날 과거에, 자, 그런 것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쪽에 우리가 이제 백석의 여승. 그래서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이력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민족의 순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개인적 성찰이 나오죠. 개인적 성찰. 그래서 반성을 통한 나중에 극복 의지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석이 멋져요. 자, 됐습니다. 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자, 요걸 다 적으셨으면, 자, 백석의 가, 자, 요거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시작. 아이고, 얌전히 있네. 그렇지.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아니야.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아.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 좀 뭐라고 한 거야? 아, 요게 말이죠. 요게 선지가 원래 선생님이 거기다가 낱말 뜻을 해놨잖아. 육친. 근데 원래는 이 낱말 뜻이 없었어.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육체는 혈육이라고 되어 있죠. 혈육과 이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가 백석 한번 볼게요. 자, 차디찬 아침. 자, 세모 잡아봐. 차디찬 아침 세모. 차갑다 이미지가 나오고요.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계집아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집아이니까 이거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지. 대상입니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부이표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어떤 삶? 고달픈 삶.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어떻게 읽었어야 돼? 그렇지. 위에 소시민 하자구나 라고 읽었어야지. 그렇죠? 그럼 어떤 얘기 나와? 가난, 유랑, 가족개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가볼게.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성이 지향이죠? 자성은 여기서 멀어요. 그래서 묘양산 어디에? 삼춘이 삽니다. 자, 삼춘 동그라미 잡아. 이 삼춘이 바로 혈육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계집아이의 입장에서 가족 해체됐구나. 고향을 떠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일제강점기잖아.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가족 해체이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 넓은 의미의 유랑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왔어. 그러니까 저기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 거. 그곳이 바로 긍정이니까. 그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자, 새하얗게 어른 유리창 밖에서. 자, 어른 세모 잡고요. 하얗게 V표 잡고. 백석은 감각적입니다. 야, 너 자지 마. 너 졸지 마. 되게 기분 나쁘다. 얘 가만히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면 졸아. 내가 그냥 그렇게 재미없는데 이게 졸고 있어 지금. 이렇게 졸고 있어. 야,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자, 내지인 주제자. 이 내지인을 우리가 좀 알았었어야 돼. 내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인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니? 역사 시간에? 내선일체라고 들어봤어? 내선일체?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바로 일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 내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최룡선이 아니고 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 내지인이라는 것은 자, 일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 주제수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배웅을 합니다. 계집아이는 자, 물결쳐 운다, 흐느낌이 온다. 자, 그러니까 얘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끌고 갔어야 돼. 얘는 손가락이 다 터졌지, 그지? 손잔등이 다 터졌고, 그래서 울어. 힘들어서 우는구나. 자, 더 후려쳐 볼까요? 차디찬 현실이니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자, 물결 쳐봐.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할까? 공감, 연민. 이렇게 이해해야지. 공감, 연민. 자, 계집아이는, 자, 몇 해고, 자, 내진 주제수장 집에서, 그지? 고생했을 것이다.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야. 물론 밑에 두 번째 줄에 꽁꽁, 이거 V표 쳤어야 되는 겁니다. 꽁꽁. 그래서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친과 이별하는 게 아니죠. 그치? 육친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삼촌을.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 5번, 눈을 씻는다는 연민. 요거 중요합니다. 연민 동그라미 잡아줘야 돼. 자, 팁 하나 드릴게. 연민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럼 불쌍히 여길 때는 그 대상이 부정적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연민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어떤 대상이 있는데, 우리 두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여기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이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 이 대상이 그러면 마이너스 정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잖아. 나 얘기가 아니라 계집아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뭘 느낀다? 자, 연민. 이것은 반드시 이 연민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거든. 문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집아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연민이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다가 하나 좀 적어주세요. 자, 화자가 자, 결국은 우리 루치는 나갔어요. 애들 그래. 이렇게 불러드리잖아? 그럼 이따가 졸다가 나가. 얘도 힘든 거지. 자식 열심히 수업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라도 가르쳐서. 이런 상상하거든. 가끔 얘하고 진짜 어떤 막 좀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말하는 거야. 그럼 너무 신기할 것 같긴 해. 그리고 얘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다 해놔. 요런 일본 애니가 있거든. 어느 여자애가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입양이 아니고 이제 길냥이. 쟤하고 똑같이 생겨서 까만색이거든. 입양했는데, 얘가 회사 갔다 오면 이 고양이가 엄청 커져가지고 요리를 막 다 해놓는 거야. 그리고 막 이 아이가 막 술 취해서 오면 하소연을 다 들어주면서 토닥토닥 해줘. 되게 신기했거든. 쟤는 안 그러네? 자, 대상이. 자, 뭐 하나 지금 꽂혔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지? 뛰어다니며 놀고 있어. 자, 대상이 긍정일 경우에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줍시다. 총 3가지의 태도를 갖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자, 친화, 친밀. 이것을 이제 기출에서는 친밀이라고, 자, 바꾸기도 했어요. 친화, 친밀, 그 다음에 예찬. 자, 그리고 이 대상은 보통 민중이나 고등학교 연식 아주 약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까지. 요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화자 중심시가 아니라 대상 중심시. 그치? 그 여자에 대한 자, 이야기다. 자, 넘겨요. 어머나. 자, 이제 감정이 드러났네, 드러나지 않았네. 자, 저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지우고요. 이제 본격적인 객관적 상관물 얘기를 할 겁니다. 충분하다. 자, 시에서 드러나는 걸 물어보는 게 3가지. 화자가 드러났니? 자, 청자가 드러났니? 감정이 드러났니? 이 3가지를 물어요. 자, 드러나다. 자, 나중에 추후에 또 할 겁니다. 화자가 드러나는지. 자, 그 다음에 자, 청자가 드러나. 저놈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네. 자, 첫 번째. 자, 화자가 드러날 경우에, 자, 우리는 뭐였냐면, 자, 1인칭 대명사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나, 자, 우리가 나오게 되면, 자, 화자가 드러났니? 이렇게 묻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선지는 뭐가 나오냐면, 명시적 표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화자에 대해서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청자를 물어요. 자, 청자를 묻게 되면, 자, 요것을 좀 기억하셔야죠. 자, 보통 부르죠. 자, 그럼 이 부를 때는 체언 플러스, 그 다음에 호격조사. 호격조사라고 해서, 자, 한번 쭉 정리하는 것도 좋지. 자, 뭐뭐여, 그 다음에 뭐뭐야. 자, 이런 것들이죠. 뭐뭐아, 이런 것들. 호격조사를 해서 부릅니다. 그럼 부르면 이것을 우리는 청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돈호법. 그치? 돈호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호법. 자, 이걸 청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죠.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대화체라고, 자,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럴 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을 부르게 됩니다. 가끔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2인칭 대명사 뭐가 있지? 바로 너, 그대, 그 다음에 당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대명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르거나. 그렇죠? 1번 2인칭 대명사, 2번 부르거나.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화된 청자라고도 하지. 그래서 백구야 이것도 의인화된 청자인 거야. 저 루치 보고 야 이러면 의인화된 청자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화자가 드러났니? 청자가 드러났니? 자,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자, 세 번째. 감정입니다. 이건 한 요 정도 쓸 것 같은데. 자, 감정인데요. 자, 감정을 우린 다른 말로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정서를 거꾸로 읽으면 우린 서정. 그래서 정서를 잘 드러낸 시를 서정시라고 하는데, 자,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자, 감정이 드러나요. 근데 이 드러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시는 없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직접이냐 간접이냐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영탄적이라고 합니다. 영탄적은 추후의 셈이 좀 저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강의를 할게요. 자,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걸 봐야 돼요. 사실 어조는 영탄적 어조와 담담한 어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담담한 어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간접, 그럼 머릿속에 요거만 생각하셔야 돼요. 바꿔야겠다. 요거까지만. 감정 절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감정 절제가 얘들아, 감정 절제가 감정 배제하고 다른 거야. 감정 배제는 아예 감정이 없는 거야. 근데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르는 걸 얘기합니다.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르는 거. 저걸 감정 절제. 이거는 간접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에서도 이 간접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 간접 절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절제하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자가 어떠한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선생님, 그럼 투영이 뭐예요? 의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추후에 좀 말씀드릴게. 투영합니다. 투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담다. 이건 선생님이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원래 투영이라는 것은 쏴서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쏴서 비추다. 자, 그런데 투영, 그럼 마음을 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나중에 남학생이 여러분들한테 꽃을 딱 줘요. 꽃을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꽃이 있고 이 꽃이라는 것은 그 남학생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물인 거예요. 알겠지? 그때 이 꽃을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 꽃은 간접적으로 전달하죠. 보통 짝사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접적 전달을 많이 하죠. 내가 너무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돌아보니까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키가 한 175가 됐으면 짝사랑 안 했을 것 같아. 진짜. 왜냐면 키 작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돈이 되게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그 밑에 열등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그게 수컷이라는 동물, 그러니까 수컷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통 덩치가 크고 덩치가 작은 거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기본 열등의식들이 깔려 있지. 그 키에 대한 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거에 대한 거 원초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쟤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쟤를 좋아할 수 있을까?
좋아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그럼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쟤는 나를 더 싫어할지도 몰라 밑에 깔려 있어. 이것을 극복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죠. 그거는 극복한다고 또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 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없게 된 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된 거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때는 거의 짝사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0대, 20대 중반까지 정말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 대학 때 여자친구 한 명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녹화하고 있는데 또 고해성사를 하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겨내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나도 이제 내 고니가 저 키는 좀 컸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6학년인데 든든해. 벌써 여기까지 컸어. 근데 여기까지 커도 큰 건 아니죠. 내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면 클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더라고. 자, 그래서 둘로 나눠져. 여기까지는 얘기해 줄게. 둘로 나눠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착하거나. 진짜 되게 착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돼요. 되게 착하거나 아니면 잘 삐져.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닌데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화자 감정 투영합니다. 그래서 요 사물, 이 투영된 사물, 그러면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니야. 이 투영된 사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이 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시에서의 사물이라는 것은 자연물 플러스 인공물이 모두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물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 감정이 한번 거쳐가잖아요. 한번 거쳐가니까 당연히 얘는 간접이겠죠. 그렇죠? 그럼 걸러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절제라고 우리가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 이 절제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적자. 바로 정서, 환기, 심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건 뭐냐면 이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와의 관계를 물어요.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이 둘의 관계. 자,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자,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한테 꽃을 선물해요. 그치? 그럼 그거는 뭐야? 화자와 그 꽃이 동일시예요. 그치? 그런데 이 동일시가 있고요. 이 동일시에, 말을 의인화가 사용됩니다. 의인법. 네, 이렇게 하자. 플러스 의인법.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뭐라고 해요? 감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감정이입을 고르지 마시고 동일시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의인법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가 운다 이런 식으로. 요거 감정이입 살짝만 왼쪽에다 설명할 테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감정이입을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요거 지워도 되지? 자, 감정이입 설명할 거예요.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 이 대상은 사물인 경우가 많죠. 이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화자는 마이너스 정서가 있었어요. 슬픔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 대상에 슬픔을 집어넣는 거야. 이 슬픔이란 감정을 집어넣으면 이 대상 사물에 갑자기 얘도 똑같이 슬픔이라는 정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입했으니까. 결국 어때요? 둘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물에 슬픔이 생겼으니까 이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의인법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된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지? 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비가 있을 수 있겠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소로 정다운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이런 대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자, 매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개체.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요. 정서가 환기되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감정 절제고요. 그래서 왜? 절제인이와 단순히 하자 한 번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간접인 거예요. 경유하니까 간접.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야. 뭘 물어? 얘를 물어. 그렇죠? 두 대상을.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라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냥 객관적 시에 쓰인 모든 사물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밑줄을 딱딱 잡아준다고. 잡아주고 자 이것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을 때 보통 동일신이 대빈이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물어.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만 잡아주면 돼.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미 풀이한 거 자 읽어볼게요. 풀이한 거. 자 개념이 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 이걸 뭐라 그래? 직설 표출 영탄이라고 하는 거야. 영탄이라고 적어. 영탄적. 그럼 밑에 보니까 감정 절제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감정 절제 뭐 간접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에가 직접, 밑에가 간접이에요. 자 밑에 손모가지 두 개 있는 거 있죠. 애들이 이거 무섭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무섭다고. 자 시에서 그래서 하트로 바꿔달라 그러더라고. 시에서 화자의 감정은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요? 영탄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절제. 설명일 시에서는 화자가 정서를 직접적 표출 밑줄 잡고요. 자 대상을 통해 간접적 요거 밑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구체적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 고전시가에서 가장 많은 객관적 상관물은 뭐라고 세요? 저기 뒤쪽에 고전시가 또 파트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얘기할 겁니다. 물세가 제일 많아요. 설명이 감정의 표출 없이 자 대상 동그라미 정서 간접적 드러낸다 밑줄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감정이 절제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감탄사 그 다음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이런 걸 우리는 직접적 드러냈으니까 영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 영탄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밑에 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안 되겠다. 자 칠판 봐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영탄적을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 절제의 반대 영탄적을 설명해 드릴게. 자 감정 자 좀만 참아. 여기까지만 하고 있을 거야. 자 드러나다 어떻게 드러나? 직접적으로 드러나.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영탄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탄적 어조 이런 걸 많이 묻죠. 자 그러면 이것의 영탄적 어조의 자 조건을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자 첫 번째 버려야겠다 이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감탄사가 사용되면 돼요. 감탄사가 사용되면 영탄적 어조의 근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감정 형용사. 보통 이제 서술어로 나오면, 서술성으로 나오게 되면, 보통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외롭다,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어미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이 어미는 두 가지. 자, 하나는 감탄형 어미,
감탄은. 제일 많은 게 군화입니다. 군화. 도다, 리라, 뭐 노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느낌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군화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의문형 어미. 자, 리오. 그쵸? 이거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 이런 것들이 사용됐답니다. 그러니까, 서리법은 영탄 적어줘요. 알겠지? 서리법은 영탄 적어줘요. 의문형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도노법입니다. 그렇죠? 아까 도노법 했죠? 부르는 거. 자, 요렇게 쓰이면 이것은 영탄 적어줘요. 철저하게. 이게 아니고 객관적 상관모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럴 때 감정 절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시들이 있는데, 자, 서름의 격도로 부른 노라가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서름이라고 우리가 딱 나와줬죠. 그리고 밑에 널 구나 이런 거 다 영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름이여, 그렇죠? 이름이여 느낌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노법.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에 영탄적 표현, 감정을 드러내는 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탄적으로 줘요. 그럼 오른쪽은 감정 절제겠죠? 감정 절제. 다시는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우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탄사 없고요. 그지? 감탄사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감정형용사도 없고요. 그지? 도노법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정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밑에 담담한 어조라고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까 쌤이 언급했을 거예요. 직접은 영탄적이고요. 감정은 보통 담담한 어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쌤은 이제 그건 빼고 감정 절제로 바로 나간 거죠. 그걸 묻지 않으니까. 자, 참고 객관적 상관물.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어보죠. 자, 밑에 보니까, 자,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소로 정다운데 외로워. 그래서 오른쪽에 대비가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쟤는 커플인데 나는 공포의 솔로예요. 그쵸? 뭐, 무적 솔로죠. 대비. 다음 주 수요일이 그 선생님 동생 생일이거든.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오라고 했는데 우리 집이 좀 더워요. 거기가. 그래서 밖에서 먹읍시다. 외식합시다. 그래서 형이 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솔로입니다. 그럼 솔로예요. 걔 나이가 그놈이 40대 후반인데 솔로야. 그래서 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내 동생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해도 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꼭 결혼 얘기하십니다. 꼭 결혼 얘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좀 더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나가세요. 없으면 뭐 베트남, 몽골, 우즈벡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맨날 모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동생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이제 쌤은 탁 이제 방어막을 치는데, 동생 편 들어야죠. 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동일시 보이죠? 그렇죠?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이게 동일시야. 근데 그 물이 운대. 그렇죠? 의인법으로 사용됐지. 이럴 때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밑에 두 번째 거 써. 자, 자신의 슬픔을 객관적 불어넣어 투영하여서 마치 객관적 상관물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동일시 감정이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호랑나비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호랑나비를 통해서 투영, 자신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거 뭐예요? 동일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또 의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몰라요. 네, 그냥 동일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비, 감정이입, 동일시. 이렇게만 했어요. 잠깐 쉴게요.